안녕하세요. 리스펙 성형외과 공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코, 자가늑 꼭 추천한다 라는 주제로 자가늑연골은 어떤 분들에게 좋은지, 또 어떻게 활용할 때가 가장 이상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가늑연골은 말 그대로 자신의 늑연골이라는 뜻입니다. 늑연골은 우리가 폐를 보호하는 갈비뼈가 뒤쪽은 뼈로 형성되지만 앞쪽은 연골로 변해서 붙어 있는데, 이 연골 부위를 특정해서 늑연골을 떼내는 수술을 자가늑연골 코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하면 본인의 신체 조직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의 개념이 거의 없고, 염증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코끝을 높이는 수술이나 혹은 콧대를 높이는 수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가늑은 어떤 분들한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재료가 될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가늑이 가장 유용하면서 필요한 수술은 코끝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데, 첫 번째는 너무 강한 힘으로 피부와 아래쪽 연조직 그리고 연골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높은 혹은 더 강한 미용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 기초 재료로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가늑의 필요. 두 번째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졌을 때 이 변화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튼튼한 재료 측면에서의 자가늑. 두 번째는 코끝을 좀 오똑하고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모양이 아주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할 경우, 첫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재수술일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중격이나 귀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귀연골만 사용해도 되고 비중격만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비중격과 귀연골은 조직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약간 약해질 수 있는, 그래서 코끝 모양이 떨어지거나 약간의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게 조기 모양을 잘 유지하고 코끝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 예방하고 싶다면 자가늑이 좀 더 좋은 재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기능적이나 혹은 모양의 어떤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코가 뼈뿐만 아니라 연골이 휘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코끝도 높이고 입체적으로 수술을 하고 싶다면 조직 여러 부분에 깎아서 쓸 수 있는 자가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 코를 바로잡고 용코 같은 경우는 찝힌 부분을 좀 밀어내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조직을 필요한 만큼 잘라낼 수 있는 양의 풍부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필요한 기능적, 미용적 목적을 위해서 자가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가늑을 콧대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가늑을 깎아서 콧대 모양의 고형물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고 조직을 콧대에 넣음으로써 실리콘이나 고어텍스와 같은 인공물질로 염려되는 염증을 예방하고 보다 조직 친화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콧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콧대로 이용될 경우는 마치 실리콘처럼 콧대 보형물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콧대를 우리 조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확보하는 좋은 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딱딱한 늑연골을 아주 미세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콧대를 자가늑으로 쓰는 경우는 현재 굉장히 흔하게 하고 있는 수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자가늑연골을 직접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코의 모양에 맞게 3D 맞춤으로 제작을 해서 실리콘을 좀 더 코에 맞춤 형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가늑을 썼다, 자가늑을 쓰지 않았다라는 회복적인 시간 결과 차이를 놓고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나시면 1, 2주 정도면 상당 부분의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가벼운 화장이나 일상생활도 다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은 최소한 석 달 정도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일상에 관련된 모든 생활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수술에 사용하기 위해서 코끝에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보통은 필요한 자가늑의 길이가 3cm를 전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에서 4cm에 해당되는 자가늑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결계 크기가 필요한데, 보통은 정해진 사이즈로 뜯어낸다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수술을 할 때는 3, 4cm를 뜯어내기 위해서 보통 1cm에서 2cm 이내 정도의 크기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가능한 사이즈가 작게, 흉터 부담이 적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늑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코 수술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외부 연골 중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본인의 연골, 그 중에서 가장 지지력이 강한 연골에 해당되는 조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가늑을 왜 코 수술에 사용하게 됐나? 콧대와 코끝을 조금 더 오똑하고 높게 함이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서양인은 동양인에 비해서 코의 피부가 좀 더 얇고 코끝을 이루는 코끝 연골, 날개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 날개 연골이 동양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콧구멍 사이를 막고 있는 비중격, 가운데의 벽이라는 뜻이죠. 동양인들에 비해서 서양인들이 굉장히 크고 심지어 조금 더 두껍고 튼튼합니다. 동양인들은 일반적으로 피부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비중격이나 혹은 날개 연골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얇고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가 좀 둥근 모습을 보이고 좀 낮고 작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높은 코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은 코끝의 높이를 높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약하고 작은 이 연골을 이용해서 그걸 덮고 있는 두꺼운 피부를 뚫고 결국 바깥으로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높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수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증늑은 시간이 지나면 자가늑에 비해서 기증늑의 흡수도가 조금 더 있다거나, 혹은 잘 유지되는 기증늑이라 할지라도 자가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얇아진다, 지지하는 힘이 좀 더 약해진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재수술 시에 기존에 있던 연골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도 자가늑과 기증늑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의 이슈, 즉 어떤 면역 세포나 면역 체계에 있어서의 이슈뿐 아니라 지속적인 모양 유지 및 내구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재료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떼내기 위해서는 상처를 만들어서 떼내야 되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 흉터가 되는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늑을 쓰는데 조금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비대에 뭔가를 떼내는 것 같은 표현으로 인해서 너무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수술에 사용하는 건 연골입니다. 연골 자체에는 직접적인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듯 연골에 금이 간다고 해서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고, 통증의 메커니즘이 다 되기 때문에 통증도 생각보다 매우 적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가늑을 떼기 위해 사용되는 절개창의 크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흉터가 너무 험하거나 크지 않고 생각보다 좀 작게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개개인의 복벽의 두께나 상태에 따라서 크기 차이는 좀 발생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매우 작게 떼낼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가늑 사용에 가장 두려워하는 통증과 흉터 혹은 후유증의 공포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코 수술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20대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수술 전에 이제 코끝이 좀 뭉툭한 복코, 코끝이 좀 둥글둥글한 느낌 개선을 원하셨고, 매부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콧등을 좀 울퉁불퉁하게 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콧대 코끝을 좀 높이는 형태의 수술을 원하셨습니다. 코 수술을 할 때 콧대는 매부리를 깎고 실리콘이 들어간 거지만, 자가늑은 코 사이 기둥에 들어가면서 코끝을 높이고 지탱해주는 역할로서의 연골로 이용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복코 교정에 있어서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코끝의 높이가 변화가 적을수록 복코 교정의 효과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끝을 조금 더 자려한 느낌으로 올리되 복코 교정을 같이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둥글고 두꺼워 보이는 코의 느낌을 개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가늑을 이용해서 둥글고 두꺼운 느낌을 개선해주기 위한 방향의 코 수술을 시행했고, 콧볼을 좀 줄여주면서 복코에 해당되는 느낌도 줄이는, 전반적으로 두꺼웠던 코가 얇고 얄쌍한 느낌의 코의 모양이 바뀌는 듯한 모습의 수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분은 30대 분의 환자분이신데, 수술을 받고 실리콘이 휘어진 상태로 방치됐는데 거기에 피부가 얇아지면서 울퉁불퉁하고 꺾인 부위가 보일 뿐 아니라 비주까지도 많이 휘어버린 형태, 그리고 약간 코가 좀 짧게 좀 들려버린 듯한 느낌, 이런 코 모양의 전체적인 개선을 위한 수술에 자가늑을 이용했던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이분도 역시 코에 사용되었던 자가늑은 휘어진 프레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코의 콧대 부분을 제외한 코 끝부분의 기역자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는
프레임을 재건하는데 자가늑이 사용됐고, 코끝을 들어 올리게 만들던 흉살을 제거를 하고 구축코 성형에 준한 수술을 시행해서 정면에서 보이는 코의 각도를 좀 더 낮추고 휘어져 버린 프레임을 좀 더 새로 잡아서 실리콘과 비주가 휘지 않고 콧대 코끝이 오똑한 느낌이 되도록 다시 수술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마지막도 역시 40대 분으로 오랫동안 지내셨다가 코끝과 실리콘이 마찬가지로 휘어진 상태로 지내셨던 분입니다. 코끝은 기존에 사용됐던 재료의 흡수로 인해서 처음에 수술에 비해서 코끝이 많이 떨어졌고, 모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너무 얇게 비쳐 보이는 수술한 티가 나는 느낌, 이런 부분을 개선을 원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뭔가 변화를 주기보다는 수술한 티가 나는 모습이 개선, 그리고 휘어있는 부분의 개선, 그리고 코끝이 굉장히 얇아지고 아주 작은 이 느낌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의 자가늑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환자분은 또한 나이 때문에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이나 회복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듯이 나이가 40대, 50대, 60대 하더라도 건강상의 대사성 질환이나 순환계 관련 질환이 없으시다면 상처의 회복에 있어서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큰 수술이 아닌 코의 어떤 개선을 위한 정도의 수술은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분은 실리콘 자체가 옛날에 사용됐던 얇은 실리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몰딩크 시스템을 이용한 콧대를 재건을 하신 분이고, 코끝은 자가늑을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새로 짜고, 콧구멍이 너무 뾰족하게 티가 나는 느낌을 개선하기 위해서 콧구멍 주변으로도 연고를 조금 자가늑을 배치를 해서 모양을 자연스럽게 바꿔준 형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분은 코끝에 너무 뾰족하고 얇은 느낌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가늑에다가 추가적인 귀연고를 쓰셨던 분에 해당되는데, 자가늑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늑연골의 사용이 필요 없다는 아니고, 자가늑으로 충분히 코의 프레임을 잡는 목적과 용도에 맞는 수술을 하고 나서라도 코끝이 너무 얇거나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는 자가늑과 같이 딱딱하고 튼튼한 재료만으로 코끝을 세워준다기보다는 코끝 자체의 수평적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부드러운 코끝의 느낌으로 귀연고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나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늑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가늑을 메인으로 사용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코끝에 추가적으로 귀연고를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자가늑의 재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자가늑 코 재수술을 시행한 분의 사례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가늑 코 재수술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보다 안전하고 풍부한 재료를 바탕으로 코를 새롭게 디자인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늑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내 몸 속에 있는 내 조직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두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코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중 필요한 연골의 양이 사람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채취자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양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의 재료 채취를 통해서 코 모양을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모양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한 구축이나 혹은 기능적 이상 혹은 장애 상태를 개선하는 목적의 수술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수술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했던 바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수술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미용적 목적 혹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목적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수술 후에 코 길이가 짧아 보이면서 퍼져 보이는 느낌, 그리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면상에서 보여지는 부드럽지 않은 콧대 모습, 코끝 높이 자체는 낮지만 퍼져 있고 측면상에서 약간 들린 듯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던 분인데, 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중각은 전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비순각의 각도가 75도에서 80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좁은 편이었고, 이로 인해서 입이 약간 튀어나와 보이는 듯한 모습이 자가늑 재료를 이용한 코의 재수술과 동시에 인중코, 즉 비순각을 개선하는 수술을 같이 디자인하고 시행했던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술을 보시게 되면 미간 사이는 예전의 상태보다
조금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콧대 라인은 부드러운 직반 라인, 그리고 코끝은 콧구멍을 살짝 덜 보이게 낮추면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비순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형태의 수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비순각이 너무 일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커브를 그리듯 흔히 말하는 C컬, 자연스러운 비순각의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결과가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면 코의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얇게 뾰족하게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치 다듬듯 줄여주는 콧볼과 콧대 라인을 줄여주는 형태로 수술이 진행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 사례와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타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진행하고 예전에 받았던 코 수술에 변형이 생기면서 코끝이 좀 들려 올라가는 형태로 변형이 생겼고,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니라 기능적인 개선을 포함한 수술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분은 양악 수술 후에 인중도 길어 보이는 형태로 변화됐기 때문에 인중의 길이감을 같이 줄여주는 방향의 수술을 원하셔서 자가느 코 재수술뿐 아니라 인중 축소술을 동시에 시행한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측면 모습에서 봤을 때는 코 등은 비교적 매끈하지만 비순각 개념에서 접근해서 봤을 때는 비순각이 오히려 110도 이상으로 더 커져 있는 상태, 코가 들렸기 때문에 비주와 인중이 이루는 각도가 오히려 커져버린 형태로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는 비순각을 좀 줄여주는, 즉 코끝을 내려서 비주를 끌어내림으로써 비주와 인중이 이루는 각도를 좀 더 줄여주는 방식의 수술을 시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콧대는 기존의 실리콘을 제거하고 원하는 높이와 모양으로 3D 맞춤 보형물을 이용한 몰딩 코를 시행하였고, 코 끝의 연골은 전부 자가늑으로 대체해서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코끝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콧구멍이 너무 들려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 아래쪽 자가늑을 다시 두 겹으로 보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코 수술을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한 인중 축소술로 인해서 조금 더 짧은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었고, 저희 병원의 인중 축소술은 짧아짐을 얻되 펭귄 입술과 같은 삼각형 모양의 입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중이 줄면서 또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던 모습을 길이 단축을 통해서 개선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늑을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자체의 안전성과 재료의 풍부성으로 인한 미용적 목적의 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가장 크게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가늑은 채취 부위의 흉터라는 큰 단점이 있지만 코 자체 결과에 있어서는 미용적으로나 혹은 안전성에 있어서 회복이 기증늑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리스펙 성형외과 공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